오늘은 서한사변과 장항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서한사변은 중요한 사건이고 그 당시 중국의 모택동 입장에서는 정말 기사회생하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서한사변은 무엇이냐? 1936년 12월 12일에 그 장개석을 그 부하인 장항량이 감금시켜 가지고 1936년 12월 25일에 풀어준 이런 사건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국공합작,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하는 제2차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변은 천하통일이 멀지 않았던 장개석에게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모택동의 공산당에게는 기사회생의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장항량과 양호성이 일으킨 이 사변으로 인해서 중국 역사가 뒤바뀝니다. 대장정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은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은 군벽진 연안으로 쫓겨가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고, 장개석은 만주군벌이었던 장장님의 아들 장항량에게 공산당 선멸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당시 군세는 장개석의 국민당군이 390만 명이나 되었고, 모택동의 군대는 불과 4만 명이라고 하는 설과 최고 9만 명이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아무튼 비교가 안 되는 군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장정이 끝난 후 1935년에 모택동은 성명을 하나 발표합니다. 국내 내전보다는 항일을 먼저 하자. 제2차 국공합작을 해서 항일에 우리가 나서자.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여론은, 중국 국내 여론은 항일이 우선이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매일같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장개석은 항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 선멸을 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다. 왜냐? 공산당은 암적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이거는 빨리 선멸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장항량한테 독촉을 합니다. 그러나 전세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 동여차 장개석은 전용기를 타고 서안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장항량, 양호성으로부터 감금을 당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의 부인인 송미령과 가족들이 회의를 해서 결국 송미령이 서안으로 날아가고 주울레와 장개석, 장항량, 양호성 모여서 협의를 한 결과 제2차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장개석은 정말 장항량에 대해서 미움이 컸어요. 그래서 이 재판을 했는데 금고형을 받게 해서 감금을 시킵니다. 그 감금이 자그마치 50여 년 동안 계속됩니다. 장개석이 대만으로 쫓겨가서 죽을 때까지 감금해서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결국 장개석이 1975년에 죽은 후 그 아들인 장경국이 총통으로 있을 때 비로소 연금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서한사변으로 인해서 모택동은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었는가? 모택동의 공산당이 불과 몇만 명이 지나지 않았던 군대가 제2차 국공합작으로 인해 가지고 세를 확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3년 만에 50만 명의 군인들을 확보하고 많은 지역을 점령을 하고 1947년에는 200만에 가까운 군대를 확보를 합니다. 서안에는 지금도 그 장개석, 장항량 이런 사람들의 그 기념관이 있고, 비록 공산당으로 전향을 하지 않았지만은 장항량이 하와이 거주 당시에 등소평의 아들인 그 등푸팡이 가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올 곳을 권했지만은 거절을 했고,
그는 101살이 될 때까지 미국에 있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미국에서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장개석을 그 감금해서 석방할 때 장학량의 생각으로서는 그래도 장개석은 중국에서 유일무이한 지도자였다고 하는 데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당 정부가 쉽게 공산당에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못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량이 노년에 구술한 그 녹음 내용도 미국 학자들이 연구 보관토록 이렇게 했는데 중국 정부나 대만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서한사변을 일으킨 것이 순수한 애국심이냐 아니면 공산당과의 내통이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가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도 중국 정부가 있는 본토로 가지 않은 것을 보면은 민족주의자로서 순수한 애국심의 발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천하통일을 목전에 두고 서한사변으로 인해 가지고 천추의 한이 되어버린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로서는 장학량에 대한 미움이 평생을 따라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중국에서는 지금도 서한사변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영화나 연속극이 수시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서한사변에 대한 연속극을 CCTV로부터 본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한사변과 장학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